새벽 2시 갑자기 숨이 막혀서 벌떡 일어나 앉으신 적 있으신가요? 숨을 쉬려고 창문을 여는데도 공기가 부족한 것 같고 한참을 앉아 있어야 겨우 호흡이 안정되는 그 답답함. 이런 증상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된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밤중에 숨이 차서 깨는 증상,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가끔 새벽에 목이 답답해서 깨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 횟수가 잦아지면서 누워 있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서 아예 소파에 앉아서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증상이 나타났고 가족들이 이상하게 여겨 병원에 가보니 심장 기능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밤중 호흡 곤란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중에 숨이 차서 깨는 증상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신호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누워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호흡이 편한지 확인해 보세요. 베개를 두세 개 쌓아야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발목이나 종아리가 저녁에 부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체크 포인트입니다. 셋째, 낮에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걸을 때 숨이 차는 정도가 이전보다 심해졌는지 비교해 보세요. 넷째, 기침이 함께 나타나는지, 특히 누웠을 때 기침이 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는 느낌이 동반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여섯째, 체중이 갑자기 늘었는지, 특히 일주일에 2kg 이상 증가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여러 개에 해당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밤중 호흡 곤란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잠자리 환경을 조절해 보세요. 상체를 약간 높게 하고 주무시면 호흡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베개를 추가하거나 침대 머리 부분을 약간 올리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취침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하면 횡격막이 눌려서 호흡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짠 음식은 체내 수분을 축적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국물 요리에 국물은 적게 드시고 김치도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수분 섭취는 낮 시간 동안 충분히 하시되 저녁 8시 이후에는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 관리도 도움이 됩니다. 과체중은 심장과 폐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호흡 연습을 해보세요. 낮 시간에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연습을 하시면 밤에도 호흡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도 신경 써주세요. 너무 건조하거나 더우면 호흡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흡연을 하신다면 금연을 권해드립니다. 담배는 폐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혈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음주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수면 중 호흡 패턴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몸의 리듬이 안정되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밤중 호흡 곤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반복적인 야간 호흡 곤란은 심장이나 폐 건강과 관련된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문만 열면 해결된다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환기는 도움이 되지만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정 건강식품을 먹으면 낫는다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은 보조적인 역할만 할 수 있으며 증상의 원인에 따라 필요한 관리가 다릅니다.
전문의와 상담 없이 임의로 영양제나 건강식품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겪는 거라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반복된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낮에 괜찮으면 문제 없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밤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야간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베개 높이를 조절해 보세요. 기존 베개 아래 수건을 접어서 넣거나 얇은 베개를 하나 더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메뉴를 점검해 보세요. 국물 요리보다는 찜이나 구이 요리가 더 좋고 반찬도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침실에 습도계를 두고 확인해 보세요. 너무 건조하다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가습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날짜와 그날 드신 음식, 활동 내역을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병원 방문 시 이 기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침대 옆에 휴대폰과 물 한 잔을 준비해 두세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밤중에 숨이 차서 잠에서 깨는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밤과 편안한 숙면을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